2023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1, 수학 2 과목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해설입니다. 먼저 11번입니다. 주어진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합니다. 이 세 실근 중 가장 큰 실근을 알파라 할 때 K와 알파의 곱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방정식의 해는 왼쪽의 그래프와 오른쪽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다음처럼 인수분해해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t가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을 지나는 위로 볼록한 폼선이 그려집니다. 코사인 x를 t로 치환했고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이므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가 됩니다. 이제 y = k를 그려봅시다. 만약에 k가 이런 값을 가진다면 위 방정식의 해는 코사인 값이 이 값이 되는 x들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코사인 값이 요 값이 되는 x는 2개가 존재해서 위 방정식의 해는 2개가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므로 k가 그림과 같은 값을 가지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기 위해서는 k는 이 값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 방정식의 해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 1개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x 2개, 요 3개가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즉 k는 3이 되어야 하고 세 실근 중 가장 큰 실근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가장 큰 x인 3분의 4파이가 세 실근 중 가장 큰 실근 알파가 됩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k와 알파의 곱이므로 정답은 4파이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점 A는 0,1이고 점 B는 K, FK입니다. 곡선 Y는 fx 위의 점 B에서의 접선이 점 A를 지난다고 했으므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점 B는 다음처럼 쓸 수 있고 F'K는 다음처럼 구해집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처럼 구해지고 이 접선이 0,1을 지나므로 y에 1, x에 0을 대입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k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 B의 좌표는 3,-2이고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y = gx를 식으로 써봅시다. y = gx의 y절편이 1이므로 y = gx는 다음처럼 쓸 수 있고 이 2차 함수도 3,-2를 지나므로 다음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넓이 S1과 넓이 S2가 같다고 했으므로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한 식 다음과 다음이 같다라는 식을 쓸 수 있고 위식은 다음처럼 정리가 됩니다. 이제 이 식을 실제로 적분합니다. 여기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얻은 A와 B에 대한 관계식과 연립해서 풀면 A는 2분의 3, B는 마이너스 2분의 1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차 함수 y = gx의 완전한 식을 알 수 있고 이것을 0서부터 k까지, 즉 0서부터 3까지 정적분하라는 것이 문제의 요구이므로 이것을 계산해 정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fx는 ksin x고 gx는 cosine x입니다. 점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y좌표는 코사인 알파가 되고 점 A는 y는 fx 위의 점이기도 하므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점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y좌표는 코사인 베타가 되고 점 B는 y = fx 위의 점이기도 하므로 다음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코사인 알파는 k사인 알파와 같고 코사인 베타는 k사인 베타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에서 다음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알파 베타는 탄젠트 x = k분의 1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됩니다. 이 근을
그래프로 표현해 봅시다. 먼저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리고 y = k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해가 됩니다. 그림에서 베타는 파이 플러스 알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선분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C라고 했으므로 C의 좌표는 다음처럼 구해집니다. 또 C는 y = fx 위의 점이기도 하므로 C의 y좌표는 k사인의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구해지고 그 y좌표는 2분의 3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와 같습니다. 한편 코사인 베타는 k사인 베타랑 같고 코사인 알파는 k사인 알파와 같으므로 다음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베타가 파이 플러스 알파와 같다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변형이 되고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와 같고 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사인 알파와 같으므로 이 식은 다음처럼 변형이 됩니다. 여기서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탄젠트 알파를 알았으므로 여기서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점 C의 x좌표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고 점 D는 y는 코사인 x 위의 점이므로 점 D의 y좌표는 다음처럼 구해집니다. 한편 점 C의 y좌표는 이 값인데 베타는 파이 플러스 알파이고 이 값은 이렇게 변형이 되고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이므로 점 C의 y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점 B의 x좌표는 베타인데 베타는 파이 플러스 알파이므로 점 B의 x좌표를 파이 플러스 알파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삼각형 BCD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 DC는 루트 5분의 5가 되고 높이는 2분의 파이가 돼서 삼각형 BCD의 넓이는 4분의 루트 5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4번입니다. t가 2인 경우 fx는 다음처럼 써지고 f'x는 다음처럼 써집니다. 따라서 fx의 그래프는 다음처럼 그려지는데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와 1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함수 fx의 최대값은 f-2가 되고 절대값 fx의 최대값도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되므로 m1,2는 16이 되고 m2,2도 16이 되어 g2는 32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fx는 다음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미분하면 도함수를 구할 수 있고 따라서 fx는 t = t에서 극대값 2t 세제곱을 갖고 t = t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t 세제곱을 갖습니다. 한편 x가 마이너스 2t일 때 함수값도 마이너스 2t 세제곱이고 x가 2t일 때 함수값도 2t 세제곱이 됩니다. 이 그래프에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니은에서 gt = 2의 f-t가 되기 위해서는 fx의 최대값이 f-t가 돼야 되고 절대값 fx의 최대값도 f-t가 돼야 하므로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t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등식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t의 범위를 알 수 있고 따라서 gt = 2의 f-t이기 위한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3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을 살펴봅시다. t가 2분의 1보다 약간 클 때 이 t는 1보다 약간 크므로 fx의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t에서 나오고 절대값 fx의 최대값은 y는 fx의 x =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을 접어 올린 마이너스 f-2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gt는 다음처럼 구해집니다.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x이므로 이때 gt는 다음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t가 2분의 1보다 약간 작을 때는 이 t는 1보다 약간 작으므로 fx의 최대값은 x 이퀄 1에서 나오고 절대값 fx의 최대값은 y는 fx의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을 접어올린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가 절대값 fx의 최대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gt는 다음처럼 구해집니다. 즉 gt는 다음처럼 구해집니다. 보기 디귿에서 첫 번째 항은 gt의 t 이퀄 2분의 1에서 5 미분계수에 해당하므로 t가 2분의 1보다 약간 클 때 gt를 미분한 다음 식에 t의 2분의 1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보기의 디귿의 두 번째 항은 t가 2분의 1보다 약간 작을 때, 즉 2분의 1의 좌미분계수에 해당하므로 t가 2분의 1보다 약간 작을 때 구한 gt를 미분한 이 함수의 t에 2분의 1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t에 2분의 1을 대입해서 우미분계수를 구하고 좌미분계수를 구해서 빼면 결과는 2분의 9인데 보기 디귿에 5라고 했으므로 보기 디귿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조건 가에서 A에는 0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 나에서 A5항과 A6항의 합이 1이라고 했는데 A5항을 0 이상 1 미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조건 가의 수열의 정의에 따라서 A6항은 2의 5제곱 마이너스 2, 8이 되는데 이때는 A5항 더하기 A6항이 1이 안 되죠. 따라서 A5항이 0 이상 1 미만이라고 가정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즉 A5항은 1 이상이 됩니다. A5항 더하기 A6항이 1이고 A5항과 A6항이 모두 0 이상이므로 다섯 번째 항은 1이 돼야 되고 여섯 번째 항은 0이 돼야 됩니다. 이제 항이 1이므로 이것을 통해 네 번째 항을 구해봅시다. 수열의 정의에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은 이것 또는 이것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항이 1이므로 네 번째 항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네 번째 항은 2가 됩니다. 수열의 정의에 따라서 네 번째 항은 이것 또는 이거로 구해지는데 네 번째 항이 2가 되므로 세 번째 항은 1보다 작아질 수도 있고 세 번째 항은 1 이상인 경우에 4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세 번째 항은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세 번째 항은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생각해 봅시다. 먼저 세 번째 항이 4가 되는 경우 세 번째 항은 이렇게 구해지거나 이렇게 구해지는데 세 번째 항이 4이므로 두 번째 항은 1 이상이 돼서 두 번째 항은 2의 4제곱이 돼야 되겠죠. 또 두 번째 항은 이렇게 구해지거나 이렇게 구해지는데 두 번째 항은 2의 4제곱이 되므로 첫 번째 항은 1 이상이 돼서 첫 번째 항은 2의 16제곱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항이 1 미만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도 세 번째 항은 이것 또는 이거로 구해질 텐데 여기서 세 번째 항은 1 미만이라고 했으므로 두 번째 항은 1 이상인 경우 여기서 두 번째 항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두 번째 항은 이것 또는 이거로 결정이 되는데 두 번째 항이 1 이상 2 미만이므로 첫 번째 항은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항은 2 이상 4 미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첫 번째 항의 최대값은 2의 16제곱이고 최소값은 2가 돼서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1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